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말을 이용해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5일선, 5일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나타낸 거고요. 5일 동안 주가의 흐름, 네, 이라고 보시면 되고 10일선은 이제 2주, 20일선이 4주, 한 달, 60일선이 3개월, 120일선이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5일, 10일, 20일 제일 많이 보실 거고 중장기로 길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60일과 120일 선을 많이 보실 텐데 네, 중요한 거는 뭐 이거는 뭐 원하시는 걸로 바꾸실 수 있어요. 그래서 3일 저는 옛날에 3일선 많이 봤었는데 이렇게 하시면 3일선으로 바뀌면서 3일 동안의 평균 가격으로 나옵니다. 요즘엔 저도 5일선으로 보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동평균선이 형성되는 건 형성되는 거고 이동평균선과 주가가 멀어졌을 때 이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이동평균선과 왜 가까워지려고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밑으로 떨어졌을 때 같은 경우는 저는 보통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손절을 많이 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지부터 일단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위에서 있다면 얼마나 위에서 멀어졌는지 위에서 멀어지면 당연히 이제 평균 가격보다 위에 훨씬 위에 있는 거니까 주가가 빠르게 올랐으니까 빠르게 올라서 여기 이제 계좌에 이분들 한 달 전에 한 달 동안 매수를 하신 분들의 계좌는 지금 빨갛게 돼 있을 거고요. 빨갛게 돼 있기 때문에 수익을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강해지겠죠.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네, 그러면 기다리는 그런 매수세와 매도세가 합쳐지면서 주가가 빠지게 되죠. 매수세는 들어오지 않고 매도세가 나오니까요. 그럼 다시 이제 당연히 21선, 그러니까 그 기준이 되는 이동평균선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 또 여기서 가까워지면 이제 평균 가격과 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이게 보편화가 되면서 이제 약속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5일선을 기준으로 매매하시는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5일선과 가까워지면 한번 매수, 이탈하면 손절 이렇게 약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 5일선에서 보시면 알다시피 지지와 저항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보이죠. 저항, 지지, 또 이제 깨버리니까 저항이 계속 생기다가 돌파 후 이렇게 좀 상승이 생기고 여기서 또 지지를 조금씩 받으면서 올라가다가 이탈하고 또 밑으로 빠지고요.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약속이 돼버린 거예요. 투자자들 사이에.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동평균선이 이동평균선과 주가가 멀어졌을 때 왜 가격이 떨어져서 주가가 다시 빠져서 이동평균선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지 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주가가 멀어지면 당연히 계좌에 이제 수익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5일선까지 떨어지길 기다렸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매수세가 나오면서 다시 돌파를 하고 상승이 나오고 또 여기서 차익 실현 욕구가 생기면서 빠지게 되는 이거는 이제 뭐 이동평균선만 생각할 건 아니고 이 뭐 뉴스라든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동평균선과 이런 주가의 상관관계를 놓고 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21선을 이탈했을 때는 왜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20일 동안 평균, 그러니까 한 달 평균, 한 달 평균보다 지금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는 물론 그 이 종목이 좋은 종목이라면 매수세가 이어질 수 있죠. 싸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지만 일단은 추세에 있어서 하락 추세,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의 평균 가격보다 밑에서 거래가 된다는 거는 지금 이제 추세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이제 암시를 하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매수세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제 싸다고 매수하는 그런 매수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손절 물량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주가가 빠질수록 이제 평균 가격과 멀어지기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으면 던지는 패닉셀이라고 하네요.
그런 물량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는 빠질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일 평균 가격까지 내려오면서 역배열 차트가 되면 지금 다행히 60일선에서 60일선 이탈하고 저항을 받다 한 번에 뚫어준 모습이긴 하지만 역배열 상태는 그만큼 추세가 주가의 흐름이 지금 하락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락 추세에 있는 거죠. 볼 수 있다가 아니라 하락 추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을 사는 것보다는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 왜냐면 이제 주가도 관성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을 때는 더 크게 하락할 확률이 높고요. 상승을 하고 있을 때는 더 크게 상승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는 뭔가 이제 물줄기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물줄기의 힘이 많이 약해지면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흐름과 힘을 잘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흐름과 힘을 보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지표가 이동평균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이동평균선과 멀어졌을 때는 될 수 있으면 매수를 좀 꺼려 하시는 게 아무래도 리스크를 이제 피하기에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산 사람들의 계좌가 빨갛기 때문에 당연히 차익을 실현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많이 나올 거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매수대기가 항상 있는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제 뭐 엑세스 바이오로 한번 볼까요? 5일선을 쭉 타고 가다가 5일선과 굉장히 많이 멀어진 모습. 그러니까 이제 5일선과 한 번에 가까워지죠. 한 번에 가까워지고 5일선을 이탈을 하고 11선 이탈을 하고 21선 쪽에서 지지가 한번 일어납니다. 지지가 한번 일어나고 5일선에 저항이 생기죠. 여기서 저항을 뚫어주고 21선, 지금 5일선, 11선이 만나는 시점에서 이렇게 상승이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보시면은 5일선을 쭉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기준을 5일선을 두고 매매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5일선을 쭉 타고 가다가 5일선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고 5일선과 멀어지는 시점, 이 시점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멀어지는 시점에서는 차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급하게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급하게 떨어지든 천천히 떨어지든 어찌됐건 주가는 계속 상승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이동평균선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차익을 실현하고 싶은 욕구는 항상 있잖아요. 이거는 뭐 지수 차트도 마찬가지죠. 지수 차트도 평균의 평균이니까요. 이동평균선은 평균의 평균이 되는 거죠. 네, 평균의 또 지워버렸네. 네, 이따가 제가 추가하고요. 그러니까 왜 여기서 이동평균선과 멀어졌을 때 가격이 떨어지는지 그거를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하실 때 이것만 잘 기억해 두시고 이동평균선과 너무 멀어졌을 때만 매수를 안 하셔도 충분히 계좌를 방어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건 20분이죠. 그러니까 3분 봉상에 20이니까 20분 동안 60분 동안이죠. 3분 봉이 20개니까 60분, 1시간 동안의 평균 가격이에요. 1시간 동안의 평균 가격보다 위에서 거래가 된다. 그 1시간 동안 매수를 한 사람들의 계좌에는 이런 상태에서는 수익이 좀 많이 나올 거고, 단타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단기로 매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3분봉 보고 매매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지표로 삼고 매수 매도의 타점을 잡아볼 수 있다는 거죠. 1시간 평균보다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그러면 지금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손절을 할 물량들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21선을 뚫어주고 뚫어준 부분, 그러니까 1시간 평균 가격보다 위에서 꾸준히 거래가 된다면 그 이거를 이제 안정적으로 생각하는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안정적인 부분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고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에서 주가가 상승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매수세가 없다면 잠깐 올라왔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동평균선과 멀어질수록 하락할 때는 멀어질수록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멀어질수록 더 멀어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왜냐면 그거는 패닉셀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한 번에 던져버리는, 더 이상은 손실을 감당할 수 없다, 한 번에 던져버리는. 물론 그때 이제 싸다고 이렇게 매수를 하는, 매수세가 들어오면 주가는 다시 상승을 하겠지만, 네. 일단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매매를 하고 있고요. 물론 그것 말고도 거래량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지표, 그리고 이 종목의 그런 뭐 테마나 어디 엮여 있고 이런 것도 아셔야겠지만, 일단 간단하게 보실 때는 이런 이동평균선으로 보시고, 이동평균선과의 거리가 괜찮고 정배열 상태고 주가의 흐름이 지금 상승 추세다라고 봤을 때 들어가 보고 싶으면 이제 다른 이유들도 봐야겠죠. 그거를 오늘 말씀드려 보고 싶었습니다. 이동평균선과 멀어지면 가격은 이제 수익 차익 실현 물량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떨어지면 밑에서는 이제 싸다고 생각하는 매수세가 이어지면 주가는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가격의 평균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이 이동평균선을 지표로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약속이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동평균선 위에서 있을 때는 지지가 일어날 수 있고, 밑에 있을 때는 올라오기가 힘들 수 있다. 네. 지금 시젠을 보시면, 네, 21선을 이탈을 하고 다시 가까워지려는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죠. 주가가 상승을 했다는 것. 하지만 여기서 저항을 맞으면서 다시 내려오고, 또 5일선을 이탈하고 여기서 이제 매도세가 더 강해진 모습이죠. 네. 일단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매매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좀 짧게 빠르게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중요한 부분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뭐 궁금하신 점이나 뭐 제가 좀 틀린 부분을 얘기한 게 있다면 댓글로 말씀 주시면, 네, 제가 반영을 다시 해서 영상을 편집을 하든지 아니면 댓글로 수정을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매매하면서 경험했던 거기 때문에, 네, 뭐제 관점에서 봤을 때 틀렸던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내일 시장도 어떻게 될지 좀 기대가 되는데, 네, 너무 주식 생각만 하지 마시고 좀 쉬면서 머리를 비우는 시간도 가져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